5회에서는 김해일과 박경선이 각각 마약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리며 흥미를 끌었다. 김해일은 불장어 일당을 풀어주고 자신과 싸운 무술 강자들이 라오스 무술을 전문으로 하는 살수들임을 알아낸다. 그는 그들의 팔에 새겨진 도마뱀 타투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김해일, 구대영, 구자영, 고독성은 부산의 마약 조직이 동남아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으며 회장님이라는 인물이 이 조직의 보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김해일은 국정원 채널을 통해 안면 검색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구자영에게 도움을 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도망친 박대장, 해파리, 열빙어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김해일은 라오스 도마뱀 타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송삭에게 전화를 거는데 송삭의 어머니가 라오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김해일은 오요한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다. 그 사이 김홍식은 자신이 데려온 살수들과 싸우던 인물이 우마성당의 손님 신부라는 사실을 남두원에게 전하고 남두원은 김해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불안해진다. 구자영은 안면 검색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우마 경찰서의 비리 형사들이 수금하는 루틴을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 김해일은 구대영과 구자영과 함께 우마 경찰서의 비리 경찰들이 마치 크림을 밀수하는 객강구파 조직원들을 만나는 현장을 급습한다. 이들은 조직원들을 붙잡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남두원을 자극하게 된다. 은신처에서 안면 검색 결과를 확인한 고독성은 김해일과 구대영, 구자영에게 그 결과를 전한다. 그는 심지어 같은 요리학원 출신인 열빙어가 원장님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며 이들은 요리학원으로 향해 열빙어의 뒤를 쫓는다. 결국 열빙어가 마약 포장 창고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김해일은 그곳에 들어서며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약을 포장하던 볼부이가 뭐고? 라고 묻자 김해일은 빙고 라며 윙크를 날리는 장면으로 엔딩을 장식한다. 한편 박경선은 인생 네컷 부스에서 김해일과 접선하며 가발과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위장한 채 정보를 교환한다. 그녀는 김해일로부터 라오스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산의 마약 카르텔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깨닫는다. 박경선은 남두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남두원이 부장검사로 좌천되었다는 사실을 듣게끔 작전을 짠다. 남두원은 자신의 윗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홍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두원은 박경선에게 내한테도 그럴 수 있나? 라고 물으며 박경선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각골난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흐뭇해한다. 이때 박경선은 돌아오는 김홍식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김홍식은 박경선 주위에 꽃잎이 날리는 환상을 보며 시선을 뗄 수 없게 된다. 박경선은 뭐지? 진피를 파고드는 저 눈빛은? 이라며 그의 반응에 호기심을 느낀다. 한편 김해일과 채도우는 송노인에게서 마약 조직 일당이 준 마약을 복용한 뒤 이상 행동을 보이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조직원들은 송노인을 밤늦게 집으로 데려간 뒤 자다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김해일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심각하게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6회에서는 김해일이 세상에 숨어있는 악마들의 존재를 체감하며 다시 한번 싸움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야기는 김해일, 구대영, 구자영이 열빙어를 쫓아 마약 포장 창고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비록 박대장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마약 볼보이들을 일망타진하며 압수한 마약들을 싹 정리한다. 이들은 짜릿한 승리에 기뻐하며 쾌재를 부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김해일은 송할머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 교장에게 외출 금지령을 받은 채도우의 부탁으로 송할머니의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송할머니가 죽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된다. 송할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채도우는 오열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김해일은 감식 결과를 대충 덮으려는 형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럴 수는 없어.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는 없다고. 김해일은 격분하며 말한다. 그는 송할머니의 몸에서 역한 휘발유 냄새가 나고
손톱 아래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으며 입가에 거품 흔적이 발견된 것을 떠올리며 톡살이나 중독사 관련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무시한다. 이에 김해일은 송할머니가 일하는 곳이 수상하다는 최도우의 말을 떠올리며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를 찾아 몰래 동태를 살피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마약 특수팀이 현장에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마약이 아닌 싸구려 의약품 원료들만 발견하고 철수한다. 이때 남두원은 자신의 차에 달린 추적기를 확인하고 김홍식에게 마약 공장을 치려고 한 인물이 박청장이라고 알린다. 김홍식은 2년 전 카르텔에서 마약 탐지견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향을 발견했다고 전하며 남두원을 놀라게 한다. 신부가 아까울걸요? 라는 김홍식의 말에 남두원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그 순간 김해일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압수한 마약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인다. 결국 김해일은 송할머니가 일했던 장소로 구벤저스를 불러 잠복에 나선다. 구자영은 송할머니의 시신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에 대해 이건 카시닌을 제조한 것과 관련이 있어라고 단언하며 저놈들과 같은 편이 되어 저 안에 들어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라고 언더커버 계획을 알린다. 김해일은 경찰이 송할머니 아들의 시신을 인수 거부하고 바로 화장한 것에 분노를 느끼며 괴로워하는 최도우에게 악마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만큼 검지 않아. 그들은 자신이 악마인 줄 깨닫지 못하고 더 뉘우치지 않지. 앞으로는 그런 악마들과 싸워야 할 거야 라고 힘을 주며 위로한다. 마약 카르텔에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던 김해일은 우연히 경찰서 수배 명단에서 구대영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고 언더커버 계획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해. 그들이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해라며 결의를 다진다. 김해일은 수배 전단지에서 한 명이 동남아 출신, 다른 한 명은 110kg 체중, 그리고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며 구대영, 구자영, 송삭, 오요한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성당으로 돌아온 김해일은 제 앞에 당신의 길을 바르게 놓아주소서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난 순간 이명 증세가 일어나 괴로워하며 약을 집어먹고 쓰러지게 된다. 한편 차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든 박청장은 김홍식의 부하에게 처리를 당하게 된다. 그가 눈을 뜨자 밖에서 들리는 소란의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고 김해일은 신학교의 성모상이 불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김홍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켜보며 지옥 맛보기입니다. 신부님이라는 독백을 던지며 김해일을 자극한다. 김해일은 불타오르는 성모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며 이 상황이 자신과 마약 조직 간의 전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가 이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